안녕하세요. 세른살롱입니다. 오늘은 5.18을 맞아서 소년이 온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날 인구 40만의 도시에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80만 발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2배에 가까운 탄환을 지급받고 갔어요. 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단순히 슬프다, 가슴 아프다라는 나의 감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 우리가 읽는 것에서 그런 슬픔에 빠지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소설이 다른 사람을 무참히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과 차마 그러지 못하는 사람,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 두 가지 본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두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 쓰여졌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설에는 어린 나이에 희생당한 학생, 고문당한 사람, 그리고 그 유가족,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사건들은 다 있었던 일이에요. 자료로 다 존재하죠. 그런데 왜 작가님께서 압도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 스토리를 엮었을까요? 스토리라는 게 우리는 단순한 재미, 이런 감동, 슬픔 이런 걸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리의 본질이 인간이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요. 문자가 없을 때도 존재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더더욱 그렇게 슬프다, 가슴 아프다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을 통해서 다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난 12월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80년의 광주에서는 나와달라고 나와달라고 시민군들이 외쳤는데 나가지 못했죠. 너무 두려웠겠죠. 너무 무서웠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개개인이 나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함께 하면은 다르겠죠. 그때 12월에 많은 분들이 국회 앞으로 나와주셨다는 국회 앞에 나와주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두고두고 그게 복귀가 되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절에 두려움에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까?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소년이 온다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것, 저는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도덕적인 완벽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떤 고귀한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나라는 그 나약한 인간을 보듯이 타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 다치면 아프겠구나. 내가 때리면 아프겠구나. 내가 뒤통수를 치면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슬프겠구나. 이런 나를 보듯이 타인을 보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한 공감, 그래서 느끼는 죄책감, 그런 것들이 양심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고도 죽이고도 고문하고도 웃을 수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소수겠죠. 소수예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드러내고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다수라고 인식될 때 할 수 있는 거겠죠. 소수라고 인식되면 전 절대 그런 행동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유효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직접 거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좋은 영상, 세상에 알려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그것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 1980년에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다수인지 법을 지키고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시켜야 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투표 때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런 행동들을 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만 해도 막 분노했다가 다시 이것들을 써보고 생각해보고 복귀해보니까 우리가 지켜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 나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려고 온 책이 아니라는 거죠. 작가님께서 정말 큰 자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서 저는 우리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의 노벨상이 12월에 우리를 살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셔서 너무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다음의 행동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우리에게 더 퍼져도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계속 이렇게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요. 다른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